아유. 아유, 깜짝이야. 그 나이 먹고 이런 일이나 하고 한심하구만. 고구려 차대왕 제위기. 뭐야 이거? 아니 빨리 치우지 못해?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노인이 궁 안에서 잡일을 하는 말단 관리로 일하고 있었다. 아우, 아니야.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로구만.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말단 관리. 그런데 그를 감시하는 이가 있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천하의 명림답부가 몇 년째 남의 뒷간 시중이나 들면서 버티고 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발톱이 드러날 줄 모르니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할 것이다. 늙은 신하를 감시하는 이는 바로 차대왕이었다. 그는 왜 미간 말직의 명림답부를 감시하는 걸까?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몇 년 전 태조 대왕이 아직 왕위에 있을 무렵,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표범 한 마리가 호랑이의 꼬리를 물었다. 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겠느냐?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어른이며 표범은 호랑이의 한 종류인 작은 짐승이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왕이라 할 수 있고 표범은 왕족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다. 그래서 아래옵게 황송하오나 그 꿈은 아마도 친족 중에 하나가 왕위를 노리고 태왕마마의 후손을 끊어놓으려 하는 이보시오 명림답부. 황공하옵니다. 명림답부가 왕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겠느냐? 난 너희 둘이 고구려를 어느 나라보다 강성하게 만들 거라 믿는다. 숙부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어찌 고구려가 조카만의 나라겠사옵니까? 그만들 나가보거라. 태조 대왕은 동생 수성을 아꼈지만 왕위는 아들 막근에게 물려주려 했다. 폐하께서 어린 아우를 아끼시는 마음은 잘 알지만 그 야심이 너무 큰 것이 걱정되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웬 놈이냐? 명림답부의 예상대로 수성은 왕위를 욕심내고 있었다. 그렇게 경고했건을 내 놈이 기어코 표범이 호랑이 꼬리를 뭉겨 화근이었습니다.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확 끊어놨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그 칼을 거두시오. 이미 고구려는 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어쩌겠느냐? 차대왕은 형인 태조대왕을 협박해 강제로 왕좌를 물려받았다. 그 때문에 차대왕은 충신으로 이름난 명림답부를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세금을 더 걷어들여 왕실을 더 튼튼히. 아니 될 일이옵니다. 명림답부는 차대왕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돼갔다. 네, 이번에 새로이 후궁을. 아니 되옵니다. 차대왕과 맞설 때마다 강등된 명림답부. 아니 되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결국 명림답부는 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밀려나게 됐다. 아니 무슨 미련이나 막 저러고 있는지. 나 같으면 진작에 접신물에 코 박고 그냥. 충신도 주군을 제대로 만나야 충신 아니겠는가? 자네들 입단속하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만. 송구합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는 명림답부를 어느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아버님 이제 오십니까? 그래. 소양이 와 있었구나. 네. 아니 소양낭자 댁에서 아버님 드시라고 약. 아버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그렇게 됐구나. 자, 아버님께 감사하다 인사 전하거라. 네. 아들 역시 관직을 그만두지 않는 아버지 명림답부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버님, 사직하시면 안 됩니까? 애비는 고구려의 신하로서 죽는 날까지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버님,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폭정을 일삼는 왕도 왕이라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겁니까? 다들 뒤에서 아버님이 뭐라 하는지 알긴 아십니까? 네 이놈! 그런 생각이라면 관직에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아들에게조차 명림답부의 충성심은 이해되지 못했다. 아버님 계신가? 그런데 이런 명림답부를 차대왕은 끊임없이 의심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받았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뜸만 세우시면 따를 자들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말씀을 삼가세요. 감히 폐하께 맞서라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콩 같은 인재가 이리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내 바람은 이제 아들 녀석 장가보내 손주나 어서 봤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그중 차대왕은 점점 더 폭군이 돼갔고 그럴수록 아첨하는 신하들도 늘어났다. 그 꼴을 해가지고 왜 그리 궁에 붙어 있는 건지. 자존심도 뭣도 없이 행동하는 게 그게 더 신경 쓰인단 말이지. 폐하, 그리 신경 쓰시면 차라리 명림답부를 없애지 그러십니까?
혹시 명림답부가 다른 뜻을 품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 후위를 도모하려는 거겠지. 꼬투리만 잡히면 그걸 명분 삼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명림답부의 아들이 본인을 앞두고 있다지? 예. 차대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죽고 싶지 않으면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밀히 명림답부를 찾아온 이가 있었다. 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로구먼. 다음 날 명림답부가 급하게 아들을 혼인시켰다. 귀한 따님을 이리 소홀히 맡게 돼 면목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송구합니다. 폐하께서 갑자기 이 아이를 언급하신 게 불안해 이런 혼인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벌써 혼례가 끝난 건 아니겠지? 아니 폐하, 어찌 이리 누추한 곳에?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다기에 내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보라, 영모를 꾸민 죄인 신덕을 포박하라. 예. 억울합니다. 소신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네가 짐을 복군이라고 했다지? 내 이 자리에서 너를 단칼에 처단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복군이 아니니 그럴 수 없지. 이것들은 모두 끌고 가 영모를 도모한 것들을 발본세곤하라. 아, 저것도 한패일지 모르겠구나. 저것도 끌고 가라. 명림답부가 덫에 걸려들고 말았다. 폐하, 수신의 자식이 아직 어리고 혈기방장하여 입을 잘못 놀렸을 뿐 영무는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구만. 아들이 걸리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 보.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옵니다. 폐하,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야 있나? 아, 근데 참 머리가 아프네. 저놈을 죽이자니 내 그대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고, 살려주자니 영모를 용서한 무능한 왕이 될 것 같고. 아버님, 제발. 영모의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과연 죽이니로다.
자식의 목숨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라니. 모두들 이 명령 납부의 중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 이미 혼인을 한 유부녀입니다. 이러실 순 없습니다. 별거 없다. 내 너를 억지로 취할 생각은 없으니. 정말이십니까? 폐하, 제 아비와 지아비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 하기에 달렸다. 거래를 하려면 너도 내가 원하는 걸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후 아니, 네가 어떻게... 어디 계십니까? 서방님! 서방님! 아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살려준다고. 결국 명림 답부의 아들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모두들 명림 납부의 중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자책에 명림 답부의 남은 의지는 모두 꺾이고 말았다. 차대왕의 계획은 바로 명림 답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명림 답부는 차대왕으로부터 잊혀질 수 있었다. 국정은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지내는 차대왕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고구려는 병들어가고 있었다. 이 고래가 힘을 알아보라 말이다. 왕의 연회에서 심부름이나 하게 된 명림 답부. 더 이상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왜? 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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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왕의 신복을 죽인 건 놀랍게도 명림 답부였다. 이놈이 형보다 어서 저놈을 잡아라. 어쩌라느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명림 답부는 왜 이토록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일까? 그리고 마침내 아니, 뭐 하는 게냐? 모두의 칼날이 차대왕에게로 향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일거수일투족 차대왕의 감시를 받아야 했던 명림답부. 차대왕이 좀처럼 감시에 눈을 거두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대는 나를 제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흥랑은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흥랑이 있으면 쉽지 않을 텐데요. 흥랑을 네 손 안에 넣는 일은 어찌 돼가고 있느냐? 의심이 많은 자이긴 하나 저에 대한 경계는 없어진 듯합니다. 계로부뿐만 아니라 손오부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명령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명림답부는 그렇게 한껏 몸을 낮추고 새해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왔다. 고구려를 망치고 있는 폭군 차대왕을 처단하라! 알겠습니다. 신하들이 켜는 칼날 앞에 서게 된 차대왕. 남의 키우고 착각하지 마시오. 이것은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나라 고구려를 위한 결단이오.
되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의 이 일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명림답부는 그렇게 왕을 죽인 신하가 됐다. 명림답부는 폭정을 일삼던 차대왕을 폐위시키고 태조왕이 또 다른 동생인 신대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구려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죠. 사실 명림답부의 행동은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림답부는 삼국사기에서 반역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림답부의 전기는 삼국사기에서 유명한 신하들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들이 판단했을 때 명림답부가 노년까지 고구려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의 행동, 그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때는 조선 영조 제위기. 여든이 넘어 병세가 짙어진 영조가 비밀리에 무엇인가를 작성하고 있었다. 영조의 최측근도 알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것을 찾아 잊어버린 마지막 집에 봉하라. 예, 전하. 후회란 언제나 늦는 법이구나. 영조의 후회가 담긴 비밀 문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자네는 전하의 뇌관이 아닌가? 해빌마마와 세자저하를 배웁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겐가? 그것이 그건 무엇이오? 송구하옵니다. 전하의 명인지라. 그러한가. 어서 가보시게.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문서는 영조와 내관이 사망하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게 됐다. 절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 그 내관의 행방은 알아냈는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절대 그것을 인감이 가져서는 안 돼. 사도세자의 아들, 저 이산 반드시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조선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찾으려는 비밀 문서. 과연 손에 넣는 사람은 누가 될까? 영조 승하 후 정조가 조선 22대 왕으로 즉위했다. 그 내관이 숨긴 게 대체 뭘까요?
영조대왕께서 승하하시기 전에 이모 화변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자주 내비치셨네. 아마도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 하면 저희는 어찌? 진정 그런 것이라면 절대 세상에 밝혀져서는 안 되지. 신속히 행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마마? 선왕께서 비밀리에 남기신 것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왕께서 내관에게 문서를 전달하던 당시 그곳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선왕의 마지막을 지켜본 자, 바로 어이입니다. 그때 선왕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소? 네, 마마. 뭐라 하셨었는가? 정확하게 들렸던 게 아니어서. 괜찮네. 어서 말해보게. 길한 옛 것을 만나 잊어버린 마지막 집. 예, 전하. 비밀 문서가 전달되던 당시 어이와 함께 자리에 있었던 상궁. 정조는 자신의 사람인 상궁을 통해 비밀 문서에 대한 실마리를 듣게 됐다. 너의 도움은 내 절대 잊지 않도록 하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를 배웁니다. 작은 외조부께서 궁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한시가 바쁘실 텐데 말입니다. 소신은 별로 바쁜 일이 없사옵니다.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없어서요. 어려운 일이 없다. 전하께서도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편하다고. 과거 정조가 세손이던 시절부터 사사건건 견제를 하던 홍인한.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다. 권력만 탐하는 벌레 같은 것들.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내 반드시 네 놈들보다 먼저 찾아내주마. 날이 찹니다, 전하.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고내관, 너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날 집이 어떤 곳이냐? 집이라... 사내라면 당연히 첫사랑의 집이지요. 첫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전하? 아니야. 그런데 그때
자격이다! 자격이다! 정조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살 시도가 벌어졌다.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오? 임금이 먼저 문서를 찾으면 저희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오? 송구합니다, 대감. 앞으로 자중하시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괴한이 궁에 들어왔다지요. 예, 어마마마. 하나 염려치 마십시오. 병력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니 곧 범자가 누군지 밝혀질 것입니다. 다행이군요. 주상, 이 어미가 노파심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마마마. 임금이란 이 나라의 내일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허나 과거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일 뿐이지요. 이 어미의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상? 예. 하나, 썩은 부위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어찌 이 나라를 제대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마마마? 주상. 하지만 그것도 다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허니, 지금은 염려치 마십시오, 어마마마. 비밀 문서를 찾는 정조의 행보에 불안함을 느낀 혜경궁. 궁의 오래된 누각에서 정조의 내관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영조가 남긴 비밀 문서를 찾고 있었던 것. 이것도 참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고내관, 차 한 잔 내어거라. 예, 전하. 그래, 세자야. 무슨 공부를 했느냐? 군주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여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영조와 사도세자의 좋은 추억이 많았던 누각. 전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보기 전에 이만 돌아가자. 주상의 내관이 뭔가를 비밀스럽게 찾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하께서는 어디를 의심하고 계시오? 과거 영조대왕과 사도세자가 함께 자주 가던 누각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던. 그래. 대감, 초조하지도 않으십니까? 영조대왕을 옆에서 모신 것만 해도 내 수십 년이야.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란 말이지. 예? 그럼 이제 슬슬 가보세. 영조대왕이 남기신 그것을 확인하라. 비밀 문서를 찾기 위해 홍인환이 찾아온 이곳은 어디일까? 대감, 이것은 왕가의 사택입니다. 이것을 뒤지는 것은 좀... 한 곳도 빠짐없이 사사시 뒤지고. 예! 홍인환이 추측한 곳은 왕가의 사택이었다. 영조대왕의 마지막 제
그곳이 어디라 생각하시오? 그거야 승하신 직경당이 아닙니까? 영조대왕께서는 유년 시절을 궁이 아닌 사가에서 보내셨지. 그러다가 세자에 책봉되시면서 입궁을 하시게 되셨어. 길한 옛것을 만나 잊어버린 마지막지. 세자에 오른 후 다신 가보지 못한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찾았습니다. 과연 영조가 숨긴 비밀 문서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아바마마, 할바마마께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요? 소자, 아무리 고심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소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만하시지요, 주상. 어마마마께서 어찌 이곳에... 이 어미가 그리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했거늘 어찌 이러십니까? 금일무로 이곳에 발길을 끊으십시오, 주상. 어마마마께서는 아바마마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자리에 빠진 미치광이었습니다. 어떤 연유가 있었겠지요. 아바마마께서... 잔인하고 자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우리 가문을 적대하며 그 힘을 빼앗으려 한 이 어미에게 그자는 적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마마마의 지아비가 아닙니까? 주상, 저는 죽어서도 그자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사도세자와 정치적인 대립을 가졌던 해경궁 홍씨는 이후에도 적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바마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희야, 아바마마, 알바마마, 안 된다. 가지 말거라. 안 됩니다, 알바마마. 아바마마께서 저기... 아바마마, 안 됩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정조. 아바마마, 아바마마, 안 됩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바마마. 갑자기 왜 꿈에 아바마마와 할바마마께서... 설마... 개 없느냐?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 며칠 후 주상, 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주상? 뭐라다니, 어마마마. 소자, 죄지은 자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놀랍게도 홍인한과 홍수래가 죄인으로 추국을 받고 있었다. 주상, 이분이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이 어미의 작은 아버지이자 주상의 작은 외조부이십니다. 가져오거라. 어마마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업께서 비밀리에 숨기신 금등지사입니다. 비밀리에 감추었던 진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만든 영조의 금등지사. 결국 진실을 감춘 금서는 정조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과연 금등지사가 불러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비밀 문서가 숨겨진 곳으로 추측된 왕가의 사택에서 찾은 상자 하나. 과연 여기에 금등지사가 있었던 것일까? 왜 그러십니까? 영조의 금등지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시각 사람이 찾지 않는 궁의 오래된 창고. 정조는 왜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창고에 버려지듯 방치된 뒤주 하나. 과인이 어렸을 적 할바마마께서 날 뭐라 불렀는지 아느냐? 산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희라고 부르셨다. 과인만 보면 그리 기쁘다 하셨지. 하면 희의 이체자가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사옵니다, 전하. 길할 길에 옛고 이것이 희의 이체자지. 길한 옛것을 만나 잊어버리다. 잊을 선 바로 아바마마의 함자시다. 그리고 아바마마의 마지막 짐 뒤주. 사도세자가 갇혀 죽은 뒤주에 영조의 금등지사가 숨겨져 있었던 것. 비밀 문서를 얻은 정조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피 묻은 적삼이여, 피 묻은 적삼이여. 석장지팡이여, 석장지팡이여. 누가 영원토록 금등으로 간수하겠는가? 천주에 나의 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주상, 이 어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얽매이시면 안 된다고요. 꼭 이리 복수를 하셔야겠습니까? 어마마마 말씀이 옳습니다. 복수는 또 복수를 낳을 뿐이지요. 하면 이제 그만. 안 돼. 과인을 죽이려 한 역적을 용서할 순 없지요. 그게 무슨... 끌고 오거라! 저자가 암살을 시도한 자객입니다. 그리고 이자들이 그 배우고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이걸 모함이 옵니다. 암살에 사용된 무기와 홍수래가 저자에게 암살을 사주한 문서가 모두 발견됐다. 그런데도 모함이라. 영모를 꾀한 역적 홍수래를 극형에 처하고 이를 알고도 막지 않은 홍인하는
여산부로 귀양을 보내라. 전하! 예. 전하, 마음이 옵니다. 마음이 옵니다. 이 어미의 가문을 망하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썩은 부인은 과감히 잘라낼 것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 말입니다. 정조의 거침없는 행보에 해경궁 홍씨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해경궁 홍씨는 자전적 회고록인 한중록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잘못이 없다는 해경궁 홍씨의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어머니인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한중록을 집필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정말 정조는 해경궁 홍씨의 추측대로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녀의 오해였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오로지 정조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뿌리를 담은 역사서이자 상상력의 보고 삼국유사.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지혜와 교훈, 신년기회 삼국유사. 북두칠성이 신라 하늘을 밝히던 날, 어찌 저리 불안하게 빛을 뿜어대는 건지. 만노군의 태수 김서연의 처가 해산을 하고 있었다. 별일 없어야 될 터인데. 한편 그 시각 고구려 황궁에선 불길한 기운이 감지됐다. 누군가 영양왕의 목숨을 노린 것. 화려한 갑옷을 걸친 채 강한 빛을 뿜으며 영양왕을 위협하는 자. 그는 누구일까? 너는 죽었다. 분명 너는 죽었어. 난 죽지 않아. 저 북두의 7별이 날 도와 널 죽이고 이 고구려 땅을 짓밟을 것이다. 기필코 그리할 것이야. 안 돼!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꿈속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북두칠성이 순식간에 남쪽으로 떨어졌다. 저긴 설마 신라의... 그렇게 고구려 왕에게 불길한 기운을 안긴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은 한 아이가 신라 땅에 태어나게 된다. 나리 군자님이십니다. 그래? 마님은 괜찮으냐? 어디 보자. 어디 봐.
너의 이름은 유신이다. 김유신. 유신아, 건강하게 자라. 신라 땅에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절대 그리 되지 않을 것이다. 내 그놈을 찾아내 죽일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 통일을 이뤄낸 주역 김유신 장군의 탄생에 얽힌 환생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김유신이 태어나고 한 달 후 간밤에 또 셋이나 당했답니다. 죽은 아이가 벌써 30이라고요. 죽은 아이가 모두 우리 유신이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라는데. 우리 유신이는 하늘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요. 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김유신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괴한의 손에 죽어나가자 유신의 부모는 어린 아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다. 나리, 손님 오셨습니다. 김서연은 태어난 척하며 만명부인을 안심시키면서도 항시 주의를 경계했다. 소승, 법주사의 기관은 승려이었대. 지나는 길에 이 집안에서 요사스런 빛이 느껴져 이리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요사스러운 빛. 혹 이 집안에 을묘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소만. 이 아이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소승, 부처님의 뜻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저 불길한 기운이 있다면 떨쳐내려는 것이니 염려 놓으시지요. 김서연은 아들을 향한 불안함을 부처님의 은덕으로 떨칠 수 있을까 하여 스님에게 유신을 보였다. 이것은 어찌 그러시오? 그것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스님이 갑자기 유신을 공격하는데 다행히 김서연의 빠른 대처로 유신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다. 승려는 사실 그동안 을묘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인 자객이었던 것. 분명 우리 유신이를 노린 것인데. 김유신의 부모는 자객이 왜 어린 김유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고 그것이 더욱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행히 김유신은 별탈 없이 장성해 화랑이 된다.
한번 살살 좀 합시다, 풍월주. 누가 신라 최고의 무장 안 될까봐. 말은 또 왜 높여? 나를 동질하겠으면 이리 인정사정 없이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이건 뭐 누가 보면 제가 적국의 첩자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서가, 괜찮아? 또 그놈이야? 넌 거기서 왜 끼어들어? 그럼 눈앞에서 벗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냐? 이왕 맞을 거면 이 주둥이로 막지 그랬냐? 뭐? 야, 웃기지 마. 일어날 수 있겠어? 20년이 흘러도 김유신을 향한 자객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고 김유신의 부모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장군님. 아버지. 그리 자중하고 또 자중하라 일렀거늘 내 허락도 없이 또 탄석산에 가! 저는 수찬의 화랑을 이끄는 풍월주입니다. 헌데 어찌 저를 아버지 등대에 숨으라고만 하십니까? 고작 화랑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네가 불사신자도 된다 싶으냐?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놈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죽는 게 두려워 집안에만 갇혀 지내지 않을 거라고요. 김유신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염려가 과보호처럼 느껴졌고 점점 반항심이 커져갔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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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그때 이게 뭐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다. 설마 이 나무가? 아유, 유신낭 아니십니까요? 부하니 좋기 100년은 돼 보이는데 어찌 뵈는 것인가? 예, 그것이 이곳에 절을 짓는다고 태수님께서 정리하라 하셨습니다요. 아버님이? 예. 내 일에 대해 따로 보고를 올릴 것이니 자네는 그만 돌아가 보게. 예. 김유신은 자신이 들은 소리도 나무에서 흐르는 피도 모두 불길한 징조라 느끼고 공사를 멈추게 한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이 천지분간도 못하는 한심한 놈! 어찌 또 그러십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나라에 병고가 있을 조짐이 보이니 폐하께서는 자중하시라. 나라 안에 병고라니. 그건 황제의 실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뿐인 줄 아시오. 칼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당장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해달라. 나라를 지키게 만들어준 화랑입니다.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유신아. 저도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싶습니다. 집안의 자랑이 되고 싶다고요. 헌데 왜 자꾸 저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십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그놈 손에 죽는 게 낫지. 유신아! 어찌 그리 못 죽어서 안달인 긴지. 그리 반대했는데 화랑이 된 것도 그렇고 풍월주가 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신인 우리 품 안에 가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솔직히 장군님 말씀이 맞지. 니는 목숨이 몇 개라도 되냐? 누가 뭐래도 난 반드시 전쟁에 나갈 거야. 해서 백제, 고구려 다 쳐 부수고 신라를 최강으로 만들 거라고. 땅 따먹게 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리고 꼭 전쟁을 해야만 땅을 빼앗나? 뭐 미인계를 쓸 수도 있고, 아니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지. 병이 정승, 고요한 군대가 이긴다. 그래, 뭐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한 방에 콱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목숨 내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을 세울 수 있어. 야, 너 갑자기 눈가는 왜 그렇게 부릅뜨는 건데? 그날 밤 야, 빨리 오라니까. 아, 근데 왜 항상 몰래 도망갈 땐 이 한밤중에 가자는 건데? 그래야 긴장감도 들고 재밌는 거야. 그리고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와. 두 사람은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 김유신과 백석은 한시도 쉬지 않고 북쪽으로 향했다. 야, 너 뭐 알고 가는 거야? 고구라는 건 초행이면서 그리 막 가면 어떡해. 그러네? 아무튼 이쪽이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긴 하다. 고구려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염탐에 나선 것. 그리고 드디어 국경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고구려 입성을 앞두고 김유신과 백석은 한 여인과 맞닥뜨리게 된다. 곧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아 그러는데 산 아래까지만 동행해도 될까요? 아랫마을에 사시오? 예. 국경지대라 좀 위험할 텐데 요즘 사정은 좀 어떻소? 그렇잖아도 요즘 경비가 삼엄합니다. 병사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헌데 이쪽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긴 어인 일로. 아, 그게 고향에 고향에 야, 고구려 사람인 것 같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돌아가세요. 그 길이 아닙니다. 아이씨, 내 석이는 왜 어디 있는 거야? 석아! 유신아!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야. 일단 가면서 얘기해. 더 지체하다가 고구려 병사든 신라 병사든 잡히겠다, 야. 내일이면 고구려에 도착하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우리가 만난 지 한 7, 8년 됐나? 화랑이 들어온 지도 그쯤 됐으니 그리 되었겠네. 야, 세월 빠르다. 생각해보니 난 널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갑자기 닭살 돋게 왜 그래? 넌 어때? 너한테도 내가 그런 존재야? 아, 그래 당연하지 뭘 물어. 그럼 날 속이는 것도 없겠네? 어? 왜? 뭐 속이는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무슨... 저 유신아. 그만 김유신이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마는데 서가! 서가 어딨어? 서가! 유신랑, 유신랑. 유신랑, 유신랑. 여기에요, 유신랑. 오랜만입니다, 유신랑. 당신은 약간... 헌데 내 이름을 어찌아시오? 일전에 단석산에서 유신랑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적이 있지요. 단석산? 단석산이라면 설마 그 나무? 저는 신라를 지키는 호국신입니다. 지금 적국의 사람이 유신랑을 꾀하고 있는데도 유신랑께서 전혀 눈치를 못 채시니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적국 사람이라면 첩자 말이오? 유신랑 옆에 있는 그자가 바로 고구려 첩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서기는 내 둘도 없는 벗이오. 이대로 고구려에 가게 되면 유신랑은 죽게 됩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서기가 날 해하더니 믿을 수 없어. 깨어나세요. 깨어나. 아무래도 지금 죽여야겠다. 아버지 고구려로 데려가신다면서요. 헌데 어찌? 고구려로 돌아가려는 건 폐하의 눈앞에서 이놈을 죽이기 위해서다. 그래야 폐하께서 안심할 테. 근데 네놈의 망설이는 눈빛을 보면 안 되겠군. 아버지,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고구려 사람인데다 내 벗의 아버지였군. 어차피 죽게 된 거 이유나 들어보자. 대체 왜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대체 왜 고구려에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냐고. 대체 왜? 넌 우리 고구려를
멸할 존재니까. 뭐? 20년 전 고구려 땅에 불길한 기운이 뻗치기 시작했지. 도성한 우물은 모두 핏물로 변하고 황공원 연못의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지. 어디 그뿐이더냐? 나란 강이면 강, 죄다 역류를 한다고 하니 이 무슨 병고란 말이냐? 우물물이 붉어지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것은 폐하 깨어서 음기를 사사로이 즐기는 탓이며, 뭐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할 강이 역류하는 것은 폐하께서 황후마마와 대신들을 제압하지 못해. 주남네 이놈! 다시 한번 짓거려보거라. 뭐가 어째? 하늘이 놓아요. 고구려 땅에 벌을 내리시기 전에 악의 무리들을 내치셔야. 어떻게 저의 건 고구려 황실의 운을 점쳤던 추나무 그렇게 죽었다. 한데 난 죽지 않아. 저 북두의 일곱 별이 날 도와 널 죽이고 이 고구려 땅을 짓밟을 것이다. 기필코 그리할 것이야. 안 돼! 꿈이 아니었다. 저긴 설마 신라의... 내가 고구려의 저주를 퍼부은 점쟁이가 환생한 것이다 해서 왕이 날 죽이려 너희들을 보냈고, 고작 그따위 꿈 하나에 부자의 인생을 걸다니 재밌네. 재밌어.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고구려 대대로 내려오는 황실 호위무사 집안이다. 폐하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명이야. 뭘 상대하느냐? 어서 죽여가라. 김유신의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려와 김유신을 보호한 것. 아버지! 서가.
내가 실패하면 아우가 실패하면 또 다른 내가 계속 너를 서가 서가 김유신이 고구려의 점술과 추남의 환신이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불교의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이 접목되어 윤색된 설화입니다. 흔히 설화 형식은 주인공을 신격화하여 재미를 더하거나 사실을 불가사의하게 각색하여 신성시 여기는 장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유신이 호국여신을 만난 것도 이러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처럼 위인을 더욱 위대하게 역사 속에서 기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화가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아, 죄송합니다. 고구려하는 건 조용히면서 채널 A